저는 62년생 중견 유통기업에서 대표를 한 10년 했었네요. 시간에 대한 나의 개념이 많이 달라졌죠. 사실은 제가 조금 내성적이고 또 세워놓은 계획이 틀어지면은 좀 견디기 힘든 그런 스타일이어서 아주 루틴한 생활을 했었는데 퇴직하고 나니까 그 루틴한 생활을 하는데 좀 제한이 많잖아요. 왜냐하면은 뭐 늦잠도 자게 되고 뭐 그래서 사실은 다시 루틴을 잡아가는 데는 좀 어려움이 있었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 중견기업이긴 하지만 임원이고 또 대표고 하면은 외부 활동이 되게 많아지거든요. 그래서 내가 갖고 있는 포지션 때문에 내가 만나야 될 사람들, 또 그 포지션 때문에 나를 찾아오는 사람들, 또 뭔가 나와의 거래를 터야 돼. 그래서 늘 회사에 있을 때는 대부분의 많은 경우에 갑이 많았어요. 심지어는 어느 정도였냐면은 초등학교, 고등학교 동창들도 내가 바쁘다는 이유 때문에 그 동창회를 우리 사무실 앞에 와서 하는. 내가 갑질난 게 아니고 지네들이 온 거예요. 그런 이제 내 주도형의 인간관계들이 많이 생겼었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나니까 정말 내 주도형으로 되는 인간관계는 그렇게 많지 않더라고요. 내가 갑이 되는 인간관계는 뭐 거의 없어진다라고 보면 되죠. 그래서 내가 수동적이 되면은 내가 숨으려고 들어가면은 그냥 하염없이 숨겨지는 내가 드러나지 않으면 내가 나서지 않으면은 나를 만나러 오는 사람도 없고 나를 찾는 사람도 없고 그래야 되더라고요. 저도 그만두고 나서는 한동안 어려웠죠. 왜냐하면 뭐 그만두는 과정도 그렇게 물론 내가 내 스스로는 그래 어려우니까 내가 물려줄게 내가 그만둘게 뭐 이렇게 나왔지만 사실은 그 마음속 한편으로는 약간의 패배의식 같은 게 있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좋은 상황에서 그만둔 게 아니니까. 그래서 조금 위축되고 뭐 이랬기 때문에 쉽게 사람들을 만나고 이렇게 하지 못했죠. 뭐 아직도 뭐 적응이 됐다라고 하기에는 조금 한계는 있는 것 같아요. 완전히 자유롭지는 못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좀 힘든 거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여전히 어렵고 왜냐하면은 어쨌든 뭐 회사 생활 할 때는 내가 쓸 수 있는 재원이 뭐 여유가 있었으니까. 그런데 이제 모든 것이 끊어졌으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은 좀 이제 제한이 많아지고요. 근데 사실 회사를 그만두고 가장 어려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람과의 관계인 것 같아요. 좀 이렇게 화가 나고 속상했던 경험 중에 하나가 회사에 있을 때 제가 열심히 키웠던 저 친구 괜찮겠다 해서 우리가 그 재경 쪽에 일하던 친구를 내가 열심히 꼬셔서 영업 현장으로 끌어냈고 그래서 일을 곧잘 내서 제가 지점장을 시켰어요. 이 친구도 어떻든 저에 대해서 되게 그랬는데 회사를 그만두고 딱 나니까 내가 이 친구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부친상을 당했는데 내가 부산까지 갔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회사에서 키웠던 친구니까. 부산까지 갔었는데 어쨌든 그날 문상을 하고 또 올라오면서 내가 집사람하고 같이 갔었는데 집사람한테 내 이제 직원들 뭐 그만뒀으니까 직원들 경조사 챙기는 거는 이제 그만해야겠다. 이 친구가 어떤 마음에서 그렇게 했는지 난 잘 모르겠는데 그날 내가 받은 건 조금 충격이었어요. 왜냐하면 내가 낮 시간에 부산이었으니까 갔는데 손님도 없고 문상객도 없는데 거의 1시간을 내가 혼자 앉아있어. 혼자 앉아있어. 근데 평상시 회사에 있을 때는 어디 뭐 그런 데 가면은 안 가세요. 제가 모실게요. 지가 지점장인 지에게 가면은 내가 떠날 때까지 야, 너 가서 일해. 이렇게 해도 꼭 붙어 있던 친구였는데 저거 부친상을 당해서 내려갔는데 나를 1시간을 손님이 있어서 못 오면은 뭐 당연한 건데 분명히 이제 문상도 했고 있을 때 내가 문상을 했고 내가 밖에서 1시간을 혼자 앉아 있다가 오면서 물론 뭐 이유가 있었겠죠. 그죠?
분명히 이유가 있었겠죠. 근데 마음이 편치 않았어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그 이후로 특별한 연락이 없더라고. 뭐 상 잘 치렀다, 뭐 문상 와서 고맙다. 보통 그 답례를 하잖아요, 그죠? 그런 답례도 없었고. 그래서 보통 이제 다른 친구들은 회의 때 오면 우리 뭐 지방에 있는 점장들이 회의 때 올라오면은 우리 집 앞에 와서 커피도 한 잔씩 사고 가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 친구는 그런 것도 없었고. 그래서 사람에 대한 그 실망이 가장 컸죠. 특별히 애정을 두고 키웠던 친구가 뭐 다른 이유가 있었겠지만 내가 그 이유를 모르니까 그런 아쉬움이 있죠. 지금도 그 친구에 대해서는 내가 오해하고 있다. 뭔가 모르는 그런 이유가 있었겠지라고 생각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요. 그거는 전 조금 특별한 경우였던 것 같아요. 뭐 내가 특별해서 특별하다는 것보다는 어떻든 저는 어떻게 살았냐면은 쓰기 위해서 번다. 모으기 위해서 버는 게 아니라 쓰기 위해서 번다. 생각했고 저는 뭐 제가 사치하거나 내가 뭐 또 뭐 이런 스타일은 아니지만 어떻든 벌어서 부족하지 않게 썼어요. 특별히 뭐 내가 지금도 그동안 벌어서 모아놨던 거 n분의 1로 다 나눠서 쓰면은 그거 다 쓰고 가면은 딱 될 정도예요. 나는 뭐 해서 물려줘야겠다. 뭐 이거 어디 좋은 데 써야겠다. 뭐 그런 생각 없고 내가 벌었던 거 내가 지금부터 다 쓰고 가겠다라고 생각하면은 내가 뭐 80대 한 90까지는 n분의 1로 잘 나눠 쓰면은 그렇게 뭐 내가 풍족하게 쓸 건 아니니까 그 정도는 돼요. 그러니까 사실 뭐 경제적으로는 크게 프레스를 받거나 뭐 그런 상황은 아니죠. 물론 이전같이 그렇게 뭐 풍족하게 쓸 수 있는 형편은 아니지만. 사장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예, 저는 한 30년 동안 직장 생활을 하다가 은퇴를 하고 제주도에서 은퇴 생활을 하다가 최근에 서울로 이주해서 조그만 조격샵을 운영하고 있는 최영민입니다. 지금 연세는 어떻게 되시나요? 저는 65세입니다. 회사에서는 어떤 일을 주로 하셨어요? 회사에서는 주로 직원 관리라든가 회사 운영에 관련한 영업이라든가 그런 업무를 총괄했었습니다. 하시는 일의 종목은 어떤 거였나요? 저는 수입 주얼리하고 수입 패션 브랜드를 했었습니다. 직원 한 20명 정도의 작은 기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일을 왜 그만두셨어요? 은퇴 생활을 하려고 일찍 퇴사를 했습니다. 그때 연세가 어떻게 되셨나요? 그때는 50대 후반이었습니다. 50대 후반이면 젊은 나이신데 은퇴를 생각하시게 된 계기가 있으신가요? 한 30년 직장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몸도 마음도 뭐 정신적으로도 피곤하고 해서 나만의 생활을 하고 자연에서 좀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좀 일찍 은퇴했습니다. 그때 퇴직 준비나 이런 것들은 다 되신 상태신가요? 스케줄은 뭐 은퇴 스케줄에 맞춰서 하려고 생각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제주도 내려가는 거를 준비했었습니다. 어느 정도로 준비하셨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뭐 그렇게 많이 준비한 건 아니고요. 은퇴 생활에 필요한 뭐 최소한의 자금과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싶었던 은퇴하면서 자연과 함께 보내려고 했던 그런 걸로 준비했었습니다. 그만두셨을 때 심정은 어떠셨어요? 뭐 제가 자발적으로 그만뒀기 때문에 뭐 특별한 건 없었고 은퇴 생활을 하기 위해서 뭐 희망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회사를 정리하시고 난 이후에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주시겠어요? 예, 제주도 내려가서 그 와이프랑 둘이서 올레길이라든가 오름이라든가 바닷가에서 지낸다던가 그런 자연과 더불어서 생활하는 것들을 한 1년 반 정도 했었습니다. 사모님하고 둘만 가셨나요? 예, 예.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구체적인 계기가 있으실까요? 나름대로의 꿈은 조기 은퇴를 해가지고 취미생활이라든가 하고 싶었던 일들 또 가족과 함께 지내는 거 이런 꿈을 가지고 실제 은퇴를 해서 지나다 보니까 생각했던 거와 현실은 좀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한 1년 정도는 꽤 재미도 있었고 은퇴 생활하는 거에 대한 편안함이라든가 자연과 함께하는 즐거움이라든가 이런 게 있었는데 1년 정도가 지나고 나니까 시간도 굉장히 잘 안 가고
이제 노는 것도 지치고 매너리즘에 빠진다는 느낌이 들기 시작하면서 아 이렇게 계속 뭐 평생을 살 수는 없다. 뭐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 나이 60 정도에서 은퇴 생활하면서 내가 생각한 것처럼 노는 것만이 능사는 아니구나. 물론 뭐 엄청나게 자금이 많다거나 이렇다 그러면 또 몰라도 현실적으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뭔가를 계속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혹시 정신적으로나 신체적으로 변화가 있으셨을까요? 뭐 직장 생활하는 경우에는 대외적으로 고객들을 만난다거나 업체분들하고 사업적인 부분을 진행하면서 삶의 피로감도 있었지만은 사회생활을 계속 영위하는 스케줄들 그런 게 있었는데 은퇴를 하고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다 끊어지고 뭐 주변에 몇 명 정도의 지인들만 만나다 보니까 굉장히 그 생활이 단순해지고 나 혼자 고립된다는 느낌이 굉장히 강하게 들었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라는 게 은퇴 전에 생각했던 거와 실제로 밖에 나와서 생활했던 것들이 많은 차이가 있었습니다. 어떤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대인 관계가 많이 끊어지는 부분들에 대해서 좀 당황한 부분도 있었고요. 시간이 갈수록 내가 이렇게 무기력한가, 내가 할 수 있는 게 거의 없나, 이런 부분에 좀 자괴감 같은 것들은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수입이 일정하게 창출되는 것들이 끊어지면서 약간의 조바심도 있었고 또 정신적으로도 무력감이 좀 많이 느껴지고 그런 부분에 차이가 있었습니다. 경제적 준비는 하시고 나오셨나요? 뭐 나름대로 준비는 한다고 했었지만은 생각한 것보다 지출이 상당히 커졌기 때문에 당황했던 부분은 있습니다. 은퇴하고 나서 한 달에 뭐 생활비가 한 200~300 정도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했고 그동안 뭐 갖고 있었던 돈이라든가 뭐 은퇴 자금 이런 걸로 생활은 할 수 있겠다 싶었지만은 일체 인풋이 없는 상태에서 자기가 직장 다닐 때는 돈 쓸 시간이 없어서 못 썼지만은 오히려 지출되는 부분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제가 미처 생각을 하지 못했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비용이 은퇴 이후에 더 발생되는 비용일까요? 그 여러 가지 의료 비용도 있을 거고 집안의 경조사 부분도 있을 거고 시간이 많이 남으니까 뭐 여행을 다닌다던가 외부에서 식사라든가 운동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거가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사장님과는 어떻게 관계가 되시나요? 네, 저는 부인이에요. 사장님께서 은퇴하시고 나서 네. 일 안 하신다고 하셨을 때 어떤 생각 드셨어요? 그때는 저도 좋아했죠. 우선은 이제 쉬고 싶어 하니까, 예, 그 덕에 저도 같이 좀 은퇴해서 쉬려고 하는 마음은 있었어요. 같이 시간을 보낼 수 있고, 정신적으로도 좀 여유롭게 생활할 수 있겠다 싶어서, 예, 처음에는 좋아했죠. 예, 근데 실제로 은퇴 생활을 해보니까 규칙적인 생활은 하지 못하고, 이제 늘어지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 제가 더 건강이 안 좋아지더라고요. 제주 생활은 어떠셨어요? 처음에 가니까 뭐 너무 환상적이었죠. 뭐 늘 자연 풍광을 볼 수 있었고 주변에 또 하나로마트가 있었기 때문에 장 보고 하는 것도 큰 문제 없었고 5분 내지 10분만 걸어가면 바닷가였으니까 네, 그런 건 아주 좋았어요. 사장님께서 서울로 올라가자라고 하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서울에 오면 그 복잡함 일단은 그게 가장 큰 걱정이었고요. 하여튼 저는 좀 한적한 곳을 좋아하기 때문에 사실은 조금은 아쉬웠어요. 옆에서 보시니까 예. 은퇴자분의 삶이 어떠신 것 같으세요? 은퇴 후에는 조금 늘어지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아침도 이제 점점 늦게 일어나게 되고 술을 좀 가까이 하게 되더라고요. 시간적인 여유가 많고 하다 보니까 예. 올라오셔서 이 일을 하신 이후에 사장님께 어떤 변화가 일어나셨을까요? 네네. 우선은 일을 해야 되니까 규칙적인 생활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게 체력이 있어야 또 일을 하니까 집에서라도 운동을 하게 되고 요즘은 평균 수명이 길어졌기 때문에 너무 이른 은퇴는 조금 반대하고 싶어요. 풀 근무는 이제 힘들죠. 은퇴할 나이에는. 그러니까 한 반나절 정도 하는 그런 일이 있으면 계속 유지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저희도 너무 이른 은퇴를 해가지고 사실은 다시 일하게 됐거든요. 네네. 이 매장은 뭐 하는 매장인가요?
지금 이 매장은 디톡스 족욕을 하는 매장입니다. 디톡스 족욕이 생소한데요. 예. 설명해 주실 수 있으실까요? 디톡스 족욕이라고 여러 기관에서 인증을 받은 기계인데, 발바닥에 한 2만 개의 땀샘을 통해서 몸의 노폐물을 빼내고 염증들을 제거하는 그런 순기능들이 있습니다. 매장 운영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어요? 한 8개월 정도 됐습니다. 창업은 처음이신가요? 은퇴하고 나서 처음입니다. 가장 당황했던 고객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처음 오픈하고 한 일주일 정도 됐었는데, 남자분 3분이 들어오셨어요. 술이 좀 어느 정도 최신 분들인데 상당히 힘들었어요. 당황도 했었고. 그래서 그 이후로는 저녁 시간에 술을 많이 드신 손님은 저희가 받질 않고 있습니다. 퇴직 후 창업하시면 많은 분이 실패하시는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부분 본인의 적성을 몰라서 하시는 부분, 그 다음에 쫓기다가 운영하는 거, 그 다음에 음식점 뭐 치킨집 뭐 그런 쪽에 블루오션으로 들어가서 힘들어서 폐점하는 경우가 많은데, 앞으로의 비전, 뭐 건강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상당히 비전이 있기 때문에 다각적으로 검토하실 필요는 있습니다. 창업 후에 낭패를 보시는 분은 어떤 유형이실까요? 음식점 경험이 전혀 없는데 부인이 집에서 음식을 잘한다 그래갖고 그 음식점을 프랜차이즈도 아닌 자가로 차린다던가, 프랜차이즈 과대 광고만 믿고 아무데나 내서 폐점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위치 부분이 굉장히 고려돼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겠어요? 은퇴하신 분들이 제2의 인생을 도전하실 때 내 적성이 어디에 맞는지, 이 일의 강도가 얼마나 센지 가장 먼저 검토하셔야 될 거고, 본인이 갖고 계신 자금도 검토하셔야 될 겁니다. 요즘에 음식점 한 20, 30평짜리 하나 오픈하려고 해도 보증금 4, 5천만 원, 권리금 한 5천에서 1억, 시설하는데 1, 2억, 이 정도 자금 투자해서 함부로 오픈했다가 폐점하면은 은퇴 이후의 삶이 일단은 회복을 못해요. 젊었을 때는 잘 안 돼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데, 나이 50 후반 60대 2, 3억 주고 창업해서 무너지면 다시 못 일어나기 때문에 너무 큰 거를 보시기보다는 집사람이랑 같이 운영하면서 한 1억 이하 투자해서 한 달에 본인 인건비 한 400 정도 번다고 해도 절대 나쁜 비즈니스는 아니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검토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인생 친구분들 화이팅 하시고 잘 판단하셔서 성공적인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화이팅! 대기업에서 딱 30년간 일하고 퇴직 9년차 되는 60대 중반입니다.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집, 그 다음에 현금이 이제 아까 이야기했던 현금 정도, 현금은 한 2년 되니까 거의 다 없어지더라고요. 그렇게 쌓이진 않았어요. 쌓이진 않았고, 저는 이 지방, 원래 부산 출신입니다. 원래 서울에서 살았던 사람이 아니고, 40세, 만 40세에 서울 본사로 발령을 받아서 왔어. 그래서 본사 생활 15년을 했는데, 지방에서 서울 올라와서 살기가 쉽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녀가 셋입니다. 그러니까 돈이 쌓이질 않는 거죠. 계속 힘들게 살았고, 이제 조금 월급 좀 많이 받고 살만하니까 그만둔 거예요. 그러니까 별로 혜택은 못 누렸어요. 근데 이제 빚이 없으니까 그런 대로 그냥 버텨낸 거죠. 저는 그러니까 막일까지는 안 갔습니다. 집사람한테도 알렸고 했으니까 이제 내가 그 돈을 작게 벌 수밖에 없으니까 집사람도 일을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고, 집사람도 이제 그래서 사회복지사 따고 요양보호사 따고 무슨 일도 시작했고, 저는 이제 그러면서 직업상담사 자격증 따고 직업상담사 쪽에서 일을 시작했죠. 프리랜서처럼 강사, 상담 이렇게 하면서. 그게 조금 힘들었던 게 역시 그 국민연금 나올 때까지 좀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57세 나오고 60세까지 국민연금은 제가 제 돈으로 일부러 넣었거든요. 다 채워 넣었고, 60세 지나니까 이제 그 돈은 안 나가잖아요. 그렇지만 국민연금이 나오지 않는 시기니까 한 2, 3년, 마지막 2, 3년은 금전적으로 조금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때 저도 힘들었지만 결혼한 딸도 힘들어가지고 거기도 같이 지원하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금액이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은 뭐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확 좋아졌어요. 그게 그 국민연금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약간 풀렸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쯤 돼가지고 제가 벌어들이는 돈이 매년 이제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으니까 그 시점하고 이렇게 맞아지면서 금전적으로 해결이 됐어요. 이제 제가 입문을 할 당시에 이제 도움을 주고받은 이런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좀 도움을 줄 거라 생각했어요. 대표적으로 두 사람을 이야기하면, 하나는 고등학교 동기였는데 그 친구가 저한테 심하게는 하지 않았는데, 제가 연락을 했을 때 다른 사람이 구해져 있어서 좀 힘들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질게는 한 건 아닌데 그게 좀 충격이었어요. 또 하나는 이제 다른 민간업자였는데, 그 친구는 형 동생처럼 이렇게 지냈는데, 제가 퇴직하고 나서 퇴직한 거 알지? 한번 놀러 갈게 이러니까, 예, 오세요. 뭐 밥은 사드릴 수 있어요. 그런 표현에서, 뭐야, 내가 쟤한테 일자리 달라 한 것도 아닌데, 이게 이제 이 느낌이 확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제가 스스로도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분위기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여러 가지 일도 보니까 다 나를 이용해 먹을 사람만 있지. 그리고 그 일을 한다 해봐야 몇 년 하겠냐 이 생각을 하니까 제2의 인생은 새로운 일을 시작해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지금 뭐 거의 대부분 다 쉬고 있죠. 그 당시에 같이 나와가지고 어떤 기업체에 들어간 분도 2년 넘긴 분들은 거의 없고요. 지금은 거의 다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하고 돌아가신 분이 많아요. 제가 이제 사무국장 하다 보니까 우리 그 모임의 상황을 알잖아요. 퇴직하시고 2년 안에 돌아가신 분이 두 분이 계세요. 그분들 보면은 느낌이 뭐냐면 그 스트레스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퇴직하고 나서 그걸 극복 못하는 분이 몇몇 분이 보이세요. 이렇게 다니다 보면은. 근데 그걸 잘은 못 느꼈는데 그게 결과를 보면 알아요. 저분이 저게 스트레스였구나. 그러니까 대체로 그런 분들이, 저도 그랬지만 자기가 그 시점에서 퇴직할 거나 생각을 아예 안 했던 분이에요. 조금 이제 좀 느끼는 분 있잖아요. 뭐 나이가 많다든지 오래 했으니까 나도 나갈 때가 안 돼. 오래 나가도 뭐 여한이 없다. 이런 분은 아닌데, 다들 그 젊은 분들이에요. 그 나이가 그렇게 많지 않은 분이 두 분이 돌아가신 케이스가 제가 봤어요. 그게 퇴직에 대한 스트레스는 뭐 있다고 생각해요. 저도 좀 있었어요. 우리 회사는 아닌데요. 돌아가시자마자 안 발견하는 분도 많으세요. 그것도 스트레스로 보는데, 또 누가 그러셨나?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아마 재임 시절에 본인이 알았으면 숨겼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계속 회사 다니는데 도움이 안 되니까. 그 친구는 퇴직하고 평일날 안 나갔다 하더라고. 왜? 그러니까 낮에 왔다 갔다 하면 저 사람 퇴직했구나 이렇게 말할까봐 낮에 안 나갔다는 거예요. 저는 안 그랬어요. 저는 퇴직하고 그냥 바로 나가고 집사람한테 이야기했고, 그래서 뭐 퇴직하면 퇴직하는 거지. 누구든지 퇴직하는 거지. 그러나 충격은 컸지만 그걸 표 안 내려고 노력했고, 그 다음에 60대 이후에는 그러기는 힘들어요. 힘들고 40대나 50대 초반에 그 아이템을 잘 잡고 나오시면 되는데, 그 이후에는 그렇게 성공하는 케이스를 좀 잘 못 봤어요. 뭐 다들 나와서 뭐 부동산 한다고 해봐야 얼마 안 하고 문 닫고, 뭐 회사 들어가 봐야 1, 2년 안에 나오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 친구 중에는 나와서 경쟁회사에 갔다가, 경쟁회사 가잖아요. 그래버리면 그동안에 다녔던 회사하고 적이 되어버리는 경우도 많아요. 뭐 그 친구의 생각은 뭐 금전적인 문제도 있지만 회사에 대한 약간 뭐 복수 이런 느낌이 있었겠죠. 그렇지만 그게 결코 길게 봐서는 결코 결과가 좋지는 않더라. 이미 전성기는 지났잖아요. 그 5, 60대는 능력은 있어요. 능력은 있는데 그 능력이 구버전이에요. 구버전이에요. 그게 지금에는 안 맞아요.
맞는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그게 그 당시 성공은 성공한 건 맞는데 그 방법대로 지금 쓰면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구버전이라서 그래요. 그리고 저는 이제 중장년한테 상담할 때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제 5, 60대는 중장년은 실력으로, 능력으로 취업되는 게 아니다. 발품으로 되는 거라고 이야기해요. 부지런히 쫓아다니는 사람이 취업이 되지, 내가 능력 있고 역량 있다고 딱 가만히 있으면 아무도 안 데려간다. 그런 역량은 차라리 없는 게 낫다. 중장년한테는 그렇게 어려운 일 안 시킨다. 그런 일은 30, 40대만 하면 되는 거죠. 처음에는 제가 기계과 출신이라서 현장에 그 기사 노릇을 해요. 그 다음에 노무를 맡았어요. 그 다음에 감사, 계열사의 공장장으로 파견 나가 있다가 들어와서 영업관리, 그 다음에 공정관리, 또 인사팀장, 기획실장, 공장장 이렇게 됐어요. 기술과 관리의 융복합 인재. 저는 이력서에 그렇게 쓰는데 저는 그 밑에다가 저 혼자 쓰는 말이 있어요. 죽도 밥도 아닌 놈. 그러니까 관리도 아니고 기술도 아니고 이건 제가 앞으로 누구든지 이렇게 살지 말하고 싶은 죽도 밥도 아닌 제너럴리스트. 이 제너럴리스트가 태정하고 제2의 인생에서 제일 고생합니다. 그 제너럴리스트들의 그 말년이 좋지 않은 이유가 그런 문제입니다. 차라리 기술자는 좋아요. 막노동을 하든 목수를 하든 뭐 토목을 하든 환경을 하든 전기를 하든 이런 사람들 괜찮아요. 통신을 하든. 근데 아주 어중간한 사람 이것저것 다 해봤다. 난 그 이력서 쓸 때 여러 개 쫙 나오면서 일이 많이 했던 사람들. 저는 이제 이렇게 보면은 제대로 할 줄 아는 게 하나도 없어요.